자, 보존의 필요성을 설마 문장을 안 외우면 제가 할 말이 없고 미련간 외우셔야 될 것 같고 보존의 필요성을 목차를 보면 비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랑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게 좀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비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에서 1번에 그 여관상가 그 밑에 보면 피보전 채권 피대위 권리의 구조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이 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냥 별표인데 특히 니은의 별표 하나, 디귿의 별표 하나 하세요. 니은의 별표 하나, 디귿의 별표 하나. 니은은 EX를 보십시오. 이 사안들이 뭐 어차피 지겹게 나오는 것들이고 앞으로도 나올 내용이라 제가 여기서 설명은 안 하는데 소위 등을 보전하려고 말소를 대위하는 경우를 찾아내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시험이 많이 나와요. 특히 여기서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은 내년도 1순위 예상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삼자간을 말하는 거죠. 삼자간 명의신탁 워낙에 중요하고 여기다가 뭐 별표를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게 디귿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B 매수인 구제수단 생각해 보세요. 5초간 토지 매수인의 구제수단. 토지 매매 계약이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는데 나대지 매매예요. 나대지 매매라는 게 뭐예요? 나대지 상태로 매매하는 거니까 당연히 매매 계약 안에 뭐가 있어요? 토지 매도인 A가 자기 건물을 철거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C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뭐 방법은 조건은 다 된다 치고 내가 조건을 다 얘기하면 너무 힌트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매도인이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낫겠네. 같은 A니까 토지 매도인인 A는 매수인에게 철거를 해줘야 돼요. 왜?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 그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소유권 이전해 주려면 토지에 자기 건물을 철거해 줘야죠. 근데 얘가 뭐 불법 점유가 됐든 뭐 임대차가 끝났든 뭐 해지권이 있든 간에 이런 것들을 대위하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피보전 뭐예요? 피대위는 먼저 알려드릴게요. 피대위는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불법 점유자라고 하면은 뭐 건물 인도 청구권이죠. 그죠? 이런 거 퇴거 이렇게 쓰지 마시고 건물 인도 청구권이고 그 다음에 피보전이 뭐예요?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권이죠.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당연히 채권적 권리죠. 이런 게 안 익숙하다고 여러분이 그죠? 건물 철거 청구권은 물청만 있어요. 건물 철거해줘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내 땅 위에 함부로 지은 사람도 있지만 매수인인데 토지 매수인인데 건물 철거해주기로 한 게 있잖아요, 약정에. 토지 매수인에 걸립니다. 이런 거 잘 찾으셔야 되고요. 요거를 퇴거를 구할 수는 없나? 이렇게? 뭐 언제 봤다고 퇴거를 구해요? 내가 미등기인데 아직. 매수인은 토지 소유자. 아까 여기 했잖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하는 게 물청으로서의 퇴거 청구권이고 이건 토지의 매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건물 인도를 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요거 변시에 나왔어요, 기록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바꿔보면 뭐 이렇게 개판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어차피 다 불법 애들이 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 나는 얘한테서 샀으니까 얘를 대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얘를 대위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도 구하고 또 얘를 대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엔 퇴거를 구하면 되겠네요. 토지 소유자 아까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 그죠? 이 그림.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와 건물 점유자가 다 불법일 때 철거랑 퇴거를 구할 거 아니에요. 물청을. 그걸 대위하는 거죠. 피보전 권리가 뭔데요? 매매 원인으로 하는 토지 인도 청구권일 수도 있고 뭐 이걸 건물 철거로 써도 그건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무슨 권리예요? 채권적 권리. 이해되십니까? 주인공을 비로 설정하는 이상 토지의 매수인은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럴 때는 대위가 되게 기묘하죠. 왜냐하면 채권자는 함부로 남한테 뭐 내가 산 땅인데 너 누구니 나가 이걸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제일 오늘 수업한 거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보면 지금 디귿에 관한 예시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보전이 뭐고 피권리가 뭔지 상황 인식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노트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 18페이지. 자,
노트 18쪽을 보면 자, 노트 18쪽 위에 있는 그림이 아까 제가 이미 그렸던 그림입니다. 집에 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의 X 토지를 ABC가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들 중에. 건물 공유자 중에 C만 건물을 점유한 지 21년이 됐어요. 자, 이 토지는 사실은 ABC가 자주 점유를 했다고 해봅시다.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 내가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고 21년이 지났다고 하면 현재 이 갑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누가 완성된 거예요? ABC 중에 모두가 완성된 거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원인 소유권 전등기 청구권은 ABC가 모두 3분의 1 지분씩 가지게 됩니다. 왜요? 자기들이 건물을 공유했던 비율만큼 토지를 점유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20년으로 인한 효과인 취득시효 소유등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도 ABC가 3분의 1씩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채권을 나눠서 가지기 때문에 준공유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를 볼까요? 이 토지 등기부는 갑의 소유 토지인데 을이 위조를 해서 등기를 마쳤다고 할 때, 자, 문제 ABC 중 A가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자, 오른쪽에 그림이 있네요. A는 갑에 대한 취시 소위 등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의 을에 대한 전체 말소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밑에 필요한 판례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세요. 전체 말소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3분의 1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 논거는 A가 갑에 대해서 가지는 취득시효 소유등 청구권이 3분의 1 지분에 관한 것이어서 거기까지 말했어요. 3분의 1 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요? 1번 3분의 2는 피보존 채권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피대위 권리 딱 보셔야 돼요. 이 말소 청구권 물론 갑이 전체를 말소할 수 있지만 남의 권리잖아요. 남의 권리를 A가 대위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자기 거 보존하기 위한 만큼만 대위하면 됩니다. 자신의 3분의 1 취득시효 소이등을 하려면 을의 위조 등기 중 3분의 1만 말소하면 돼요. 예,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판례를 전면적으로 시험에 낸 적은 없었고요. 사실 이 그림에 관한 사례 문제는 제가 만든 거고 두 개의 판례를 결합한 겁니다. 교재로 와보겠습니다. 교재에 오면 디귿번 밑에 판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판례는 별표 하나, 밑에 판례는 별표 두 개라고 주의라고 씁니다. 이 별표 두 개짜리 판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자인 우리 아빠가 죽었습니다. 공동상속인 3명 중에 1명이 소유자에 대한 소이등 청구권, 이거 무슨 소이등 청구권이에요? 취시 소이등 청구권이고 공동상속인 중 1명이니까 3분의 1이겠죠. 그것을 피보전 채권으로 무효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피보전 채권인 그 지분 범위 내에서만 피대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요. 아까 그림에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인 갑은요. 위조된 등기를 마친 을에게 뭐 3분의 1만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전체 말소를 구할 수가 있죠. 하지만 갑이 을에게 다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A가 그걸 다 대위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구조가 아직까지 변시에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대위를 굳이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각하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어떻게 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뭐 아빠가 죽어서 그 상속인들이 취득시효 소유등 청구권 쪼개 가졌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응용했어요. 건물 공유자가 뭐 누가 건물을 점유하든지 간에 건물 공유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놓고 20년이 되면 취시소유등 채권을 3분의 1씩 가진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 두 판례를 제가 결합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저도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그냥 제가 만든 거거든요. 두 판례 충분히 이런 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상 결합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최대한입니다. 예, 그 안에서만 나올 거고 제가 예를 들지 않은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상상할 시간이 없어요. 예, 지금 그냥 기본기를 정확하게 하셔서 누구나 처음 보는 콜라보레이션일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기본기를 철저히 하신 분이 잘하는 거지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전채권으로 넘어와 봅니다. 금전채권은 무자력 요건인데 언제 무자력해야 되죠?
바로 변론 종결 당시입니다. 그래서 변론 종결 당시 무자력인데 요거는 너무 기본이지만 별표 2개를 할게요. 예, 이거는 기록과 사례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청구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서. 자, CF하고 채권자 취소라고 하고 이제 2교시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채권자 취소는 무자력이라는 게 이제 사행위 당시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채권자 대위는 금전 채권을 보전할 때 변종 시에 무자력인 게 중요하다. 요거는 뭐